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약 606만 가구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동물 학대와 유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물 복지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또 관련 정책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세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겸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장을 맡고 있는 심인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전성시대죠.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반려가구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학적인 변화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늘면서 이제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애완동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소외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동물이라는 것은 단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자기 만족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가족까지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애완동물이라는 개념에서 반려동물로 넘어온 이 과정은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동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과 달리 이 해마다 유기되거나 유실되는 반려동물이 10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실상이 어떤가요? 네,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19년도에는 유기유실된 동물이 13만 6천 마리 정도 됐고 20년도가 13만 마리, 그리고 21년도에 12만 마리 정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유기 또는 유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유기유실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269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많은 동물들이 유기유실되다 보니까 실제로 보호된 이후에 새로운 가족을 찾거나 네. 기존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4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호자를 찾는 경우나 아니면 입양이 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조금 45%의 동물밖에는 이제 주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많은 동물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현재 동물보호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네네. 네, 한 해 입소하는 유기동물은 얼마나 되고 또 실제로 가족을 찾아서 입양되는 동물은 얼마나 되나요? 논산시의 2022년 2월 14일부터 뭐 오늘까지 현황을 보면 약 한 400마리 정도가 입소를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도 기준 자료에 의하면 가족을 찾거나 네.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그 경우가 한 5% 정도가 되는데 논산은 이제 주인에게 반환하는 거죠.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족을 찾게 한 그런 비율이 한 56%, 7% 정도 되니까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논산시에서는 안락사, 네. 무분별한 안락사, 단순히 그 보호 공간의 부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락사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동물들은 보호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진 만큼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 의식도 높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곁에서 무한한 사랑을 주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정책,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더 이상 동물들이 학대당하거나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동물 복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시흥시인데요. 이곳은 시흥시가 직영하는 동물 누리보호센터입니다.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의 구조와 보호, 입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작진이 간 날도 유기견과 유기묘들이 센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마리수는 약 120마리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개가 100마리 정도, 고양이가 10마리 정도, 기타 축종 아이들이 6마리 정도 있습니다. 입양률은 25% 정도, 반환율은 20% 정도 됩니다. 평균 100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늘 수용 가능한 수치를 웃돈다는데요. 자원봉사자들과 상주 직원들이 돌봐주고는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유기동물들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보호자를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곳에서는 유기동물들이 입양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물 행동 지도사가 상주하면서 사회화 교육을 시킨다는데요. 아이고 이뻐라. 일단 이 친구는 산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 센터에 있는데요. 산랑이가 사실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순한 편인데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좀 주저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출산을 한 아이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미를 저희가 구조를 해서 처음에 입소했을 때 이제 검사를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고 임신을 좀 성공리에 잘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줬고 그래서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인데 엄마는 입양을 간 상태고요. 아이들만 저희 센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온 경험이 없어서 조금 떠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고 그런 애기들이라 한번 데리고 나왔습니다. 작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품종견 같은 아이들은 입양이 비교적 빠르고 쉬운 편이에요. 근데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50% 이상이 중대형견 10kg가 넘는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기가 꼭 집이 넓어야지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크기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바라봐 주시고 입양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나 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 카페에 들어가서 입양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호센터에 연락해서 입양하기로 결심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셨을 때 젤리라는 말티즈 친구를 말씀하셨는데 맞으실까요? 네. 그래서 아직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신 게 아니라서 신청서 작성 먼저 하실게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첫 순서는 꼼꼼하게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오랫동안 신중하게 입양을 생각해온 보호자에게는 설레는 순간입니다. 전에 강아지 키웠는데 예, 좀 하늘나라로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픈 마음에 예, 강아지 당분간 안 키웠는데 예, 그래도 좀 다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 알아보던 중에 예, 시흥시 동물보호센터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빨리 연락해서 방문했습니다. 혹시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분이나 뭐 어려워하는 분 있으세요? 유기견이 또다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센터 측에서는 일일이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않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건 그 애가 읽어가지고 좀 마음이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신청. 그러면은 보자마자 눈에 밟혔다는 젤리. 입양하기 전에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랫동안 보호소에 살던 유기견에게 세상 밖은 낯설고 신기한 것 투성이. 하지만 새로운 보호자에게 남은 견생을 믿고 맡겨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 것 같죠? 보호자 역시 새로이 가족이 될 젤리에게 이미 몸과 마음을 뺏긴 것 같네요. 강아지 마음에 드세요? 예, 강아지 잘 키울 자신 있으세요? 예. 일단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니까, 예, 항상 가족이라 생각하고, 예, 건강을 맨날 염려해서, 예, 잘 키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젤리야, 앞으로는 꽃길만 걷기를 바랄게. 그렇다면 이곳에서 입양했을 때 어떤 지원이 따를까요? 일단 입소한 모든 개체들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전염성 질병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고요. 후에도 접종이랑 중성화 그리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기본적으로 진행해서 가게 되고요. 입양 후에는 저희 시 예산으로 입양비 지원 사업이 청구가 가능하신데요. 입양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이상 지출했을 때 최대 15만 원 지원이 되시고 25만 원 미만으로 지출하신 경우엔 최대 6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물 보호에서 동물 복지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늘 만원인 보호센터의 환경이 한결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기동물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 같은 존재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영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만나봤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인데요. 이처럼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유기되는 동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동물 유기와 관련해서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반려동물을 유기 또는 유실됐을 때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제 동물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그 2개월령 이상 된 개에 대해서는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를 통해서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하고요. 네. 그 동물에 대한 등록은 이제 시군구청 또는 이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처럼 지자체에서 지정한 대행 기관에서 동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인은 그 동물 등록 시에 동물의 목덜미에 이제 쌀알 만한 크기의 무선 식별 장치인 RFID를 삽입을 하는 이제 네. 내장 칩 방식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목걸이 방식의 외장형 이제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 원을 물으실 수가 있고 변경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려동물 등록비도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등록비 지원 정책도 있을까요? 네, 그 내장형 등록은 일반적으로 4에서 7만 원 정도 들고요. 외장형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2에서 5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 동물 등록에 드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한번 해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동물 등록을 한 경우에 이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인이 이제, 바뀌었을 때요. 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제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수수료가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면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입양비 지원 정책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지원 정책인가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양 확인서를 받아서 동물 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에 6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입양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지원 대상 항목은 동물 등록 비용, 그리고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와 같은 그런 비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 소요 비용은 25만 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15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네. 2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나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양하실 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정부는 유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2018년부터 입양비를 지원하는 등의 입양률 증가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동물보호센터에 먼저 방문하셔서 입양 동물과의 같은 교감도 먼저 사전에 나누시고 봉사활동 이런 걸 통해서 동물과 직접 대면하면서 유실 유기동물 입양 결정을 좀 더 확고히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유기동물 입양 시 이제 돌봄 계획이라든지 양육 계획서 이런 게 앞으로 아마 의무화 될 것입니다. 의무화되면 양육 포기로 인한 그런 이제 유기 발생을 또 방지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유기견을 반려동물로 입양하기 전에 준비사항이나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 또 점검해야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호소에서 이 동물을 입양을 결심을 했을 때는 그 개체가 언제 입소됐고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며 이 동물이 좋아하는 사료는 무엇인지 이런 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다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 동물을 입양이 결정이 되면 이제 센터마다 다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실 거니까 반드시 또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를 해달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 동물이 이제 센터라는 낯선 환경에서 또 낯선 사람과 낯선 공간으로 이동해서 이제 가정에서 지내야 되는데 네. 이럴 경우 당분간 이제 너무 동물을 하루아침에 친한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동물원들도 약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좀 주시면 빨리 적응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이상 동물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지출이 바로 의료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정책,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송이! 이리 와, 송이야. 이거 봐. 이리 와. 얘랑 안녕? 인사해. 아저씨, 안녕하세요. 꽁냥꽁냥 애정이 폭발하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이럴 때 쓰이는 말일까요? 얼굴에 그늘 한 점 없이 해맑은 모습이 유기견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데요. 우리 송이, 아이고, 숨차지. 강아지 입양하는 거 맞으시죠? 네. 성은 애씨고 이름은 송이에요. 애송이에요. 애송아. 나이는? 나이는 올해 2살 반 됐어요. 숨차지 뛰어다니니까. 강아지보다 이명희 씨가 더 신이 난 것 같아 보이죠? 많은 분들이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오히려 강아지한테서 위안과 힐링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송이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저도 유기견이다 그러면 뭔가 왠지 막
사람한테 잘 따르지도 않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구석에 가 있을 것 같고 낯가릴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송이는 아무래도 전에 사랑받고 자란 것 같아요. 어디서 어느 가정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인지 저 보자마자 잘 따르고 뭐 온 날부터도 밥도 잘 먹고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잘 따르고 낯가림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기간이 특히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온 날부터 초롱초롱 순진무구한 눈망울로 온 가족의 마음을 훔쳐버렸다는 송이. 이제 보호소에서 몇 달을 지낸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재롱둥이 어리광쟁이가 되었는데요. 송이도 이 평범한 행복의 소중함을 아는 걸까요? 명희 씨와 함께 있을 때면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를 온 몸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송이 잡혔다. 꼼짝마. 이따가 산책도 나가고 그러자, 송이.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강아지 좋아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서 입양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강아지들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미용해줘야죠. 그리고 거기 또 돈 나가. 그것도 되게 비싸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이 집에 혼자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도 주기적으로 시켜야 아기가 우울증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입양을 할까 말까. 이렇게 사진 보면은 너무 예쁘고 아유 이쁘다 하는데 정말 고민 끝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입양했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건 잘 키우겠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일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역시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예쁘네. 몇 살이에요? 2살 반이에요. 2살 반? 네. 여기 엄청 활발하네. 너무 활발하죠. 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유기견을 키우게 됐는데 네네. 이곳에 오면은 병원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예. 저희 송이 건강 괜찮을까 해서요. 예,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요? 유기견 같지 않고 성격 굉장히 좋네요. 네, 사람도 잘 따르고 너무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이제 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셔서 네. 건강검진을 하시고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얌전하게 진료도 잘 받는 송이. 과연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다리가 요즘 어린애들이 무릎 탈골이 많으니까 네. 근육이나 운동 많이 시키시나 본데요. 네네네. 그렇구나. 착하네. 우리 송이 잘하네. 나 치아가 벌써 약간 살짝 깨졌다. 치아가? 예. 잠깐 뭐 이빨은 안 닦아주시나요? 하진 않는데 네. 어금니 쪽에 스케일이 아니고 치석이 좀 꼈어요. 관리하시면 돼요. 네네. 이쪽이 좀 약하긴 해요. 그래요? 네, 무릎이 좀 약하고 모질이나 체격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올해 아마 우리 동네 동물병원이라고 해서 신설이 됐고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아마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필수 진료 항목일 때는 한 30만 원 가량의 이제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건 한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본원에서 봉사로 지원하는 건 한 10만 원 정도 하고 보호자님은 회당 5천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단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거의 없는 계층이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이제 구충제라든가 광견병도 사실 인수공통 전염병이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애들인데 그것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하셨고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진료비 5,000원. 서울시와 자치구,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당연히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등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이, 이거 봐. 달리자. 아이고, 잘해. 달려. 아이고, 잘하네. 우리 송이 잘하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송이 전체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런 제도가 널리 확대되어가지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한 해에 유기되는 동물만 12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기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을 텐데요. 반려인들의 92%가 부담을 느낀다는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는 취약계층이나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버려지는 유기견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요? 서울시에서 우리 동네 동물병원이라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군요. 서울시 외에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하는 곳이 더 있나요? 네, 서울시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이 사업은 기초 건강검진이라든지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약 같은 동물 필수 진료비를 지원해가지고 동물 치료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는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그 복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을 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등 이제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의료와 돌봄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은 한 가구당 최대 2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대신에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개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유기동물의 경우는 병약해서 버려지는 애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협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소에 있는 아픈 애들을 저희가 흔히 말하는 2차 병원이라고 그러죠. 네. 원산 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 라이프 협력 병원이 이제 전국에 있는데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서울까지 저희가 이송을 해서 한 9마리 정도를 골절과 종양 제거, 절제술 이런 부분을 시행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픈 애들을 완치를 시킨 이후에는 입양을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분들도 그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해주시기 때문에 논산시에도 제작된 예산으로 네. 동물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시에서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도 꾸렸다고 하는데요. 동물 학대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2016년 303건에서 2020년에는 992건, 2021년에는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좀 특이하게 수의사 그리고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의 이제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은 이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고의로 죽이는 행위,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다음에 유실,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 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행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그리고 무등록 무허가 동물 판매업, 동물 생산업 등의 불법 영업 행위인데요. 주로 아마 동물보호법 8조, 동물 학대 등에 대한 곳에 수사력이 좀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처럼 그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법원의 처벌에 대한 선고 수준이 다소 약하고
그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기관과 학계의 논의를 통해서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학대 행위자가 동물의 양육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에서 좀 지자체 공무원분들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또 지적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일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도 강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의무가 강화가 되었나요? 네, 반려인이 반려견을 동반해서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목줄이나 가슴줄은 2m 이내의 길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2m를 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이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이 개물림 사고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강화가 되었을까요? 네, 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줄을 이렇게 부여잡는 것과 같은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그 대상 지역 장소의 범위가 기존의 아파트나 주택 이런 법상 주택에서 오피스텔과 다중 공용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과 수입 그리고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갑니다. 맹견 사고견의 경우에는 공격성, 사육 환경 그리고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게 되고요.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이 기질평가제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이자면요, 맹견이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를 피해받았을 때 보상하기 위한 그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 부상의 경우 1,500만 원, 다른 사람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는 사고건당 200만 원 정도를 보상하고 있고요. 맹견보험 가입 비용은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마리당 연간 한 1만 5천 원, 월 한 1,25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요,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꼭 잊지 말고 보험에 가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정책적 지원 못지않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반려인의 역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고요. 그에 따른 이제 양육 비용,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양육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심사숙고해서 한번 결정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 사진과 영상만 올리는 반려동물 전용 SNS 계정도 있죠.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직원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 휴가를 하루 주기로 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새로 강화된 동물복지 정책으로 동물복지 문화가 한층 더 성숙한 방향으로 자리 잡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해주신 어떤 현장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 복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떠셨나요? 예, 농식분부 관련된 직원분들 상당히 많이 애쓰셨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우리 좀 농식분부 과장님이 아니라 교육부 과장님께서 자리를 하셔서
초등고 동물보호 의무교육을 시행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